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얼굴을 내미는 토라톡입니다. 네,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었고요. 정말 죄송하게도 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톡 플러스나 뭐 블로그나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는데 뭐 바로 전 영상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아직 캐나다에서 유학 후 이민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아이들도 데리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겪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면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오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그런데 저도 애기 엄마고 일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올해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건강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리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우선순위를 한 것 중에서 유튜브가 약간 뒤로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영상 안 올리는데도 기존에 있던 영상 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고 안부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신에 제가 블로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있고 인스타 통해서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일상, 아이들과 함께 했던 거, 그리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생각, 모든 거를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남기려고 하는 게 좀 간단하게 올리는 건 인스타가 좋아서 인스타그램을 올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오셔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슬프게도 모두가 예상했던 세컨 웨이브가 찾아오고 말했어요. 보통 겨울에 올 거라고 많이들 했고 결국은 한국도 캐나다도 안전치 못하게 됐는데요. 일단 현재 캐나다 코로나 토론토 온타리오주 상황은 이렇게 색깔별로 존이 있어요. 레드존, 옐로우존, 뭐 그레이존 이렇게 돼 있는데 레드존이 된 지는 좀 됐고요. 레드존은 일단 다이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인 거죠.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여기는 이미 하고 있었고 내일 26일부터는 더 강화돼서 모든 게 정말 이제 3월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참고해 보거나 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프로시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침을 따라주면 참 좋으련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나 하나쯤은 괜찮아 야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코로나는 이제는 더 이상 방역을 한다고 해서 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저는 아이가 있고 저 역시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백신도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치료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많이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캐나다는 제일 먼저 백신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난주부터 헬스 워커들, 프런트 워커들부터 차츰차츰 맞고 있고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도 빨리 백신이 어쨌건 뭐 누구를 위해서 맞건 안 맞건을 통해서 급한 거는 어쨌건 막을 수 있으니까 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한국에서도 백신을 보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물론 부작용은 있어요. 부작용은 있지만 찾아본 거로는 정말 수만 명이 맞은 것 중에서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물론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되겠죠. 쉽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백신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저보고 지금 당장 너 맞을래? 라고 하면 저도 맞아볼까? 라는 고민은 하겠죠. 근데 실은 독감 같은 경우도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맞았거든요. 안 챙겼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캐나다에 오고 나서부터는 온 가족과 함께 무조건 독감 백신을 맞고 있어요. 캐나다는 저희처럼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독감 백신은 놔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락다운이 돼서 백신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많이들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바로 퍼블릭 헬스에 문의를 해서
어디서 맞을 수 있는지, 내가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 라고 메일을 보내서 다행히 안내를 받아서 우리 지역, 토론토 지역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욕 지역 퍼블릭 헬스에 찾아가서 맞췄어요. 그리고 저희 어른들은 아이들 먼저 맞추고, 어른들은 여기 한인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 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예약을 해서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캐나다가 답답해, 뭐 못해, 뭐 느려,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고 그런 거를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나의 소득을 속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누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독감을 맞았던 것처럼 코로나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의 바이러스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크지만 어쨌건 이겨내야 되니까,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게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이제 방학을 했어요. 캐나다는 9월이 학년 시작이잖아요. 이미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부터 학교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스쿨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커리큘럼이라든지 새로 선생님을 뽑아서 온라인만 하는 온라인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교육청 산하에 오프라인 학교, 온라인 학교로 있어서 지원자를 받고 5주에서 6주 정도 한 번씩 분기별로 다시 내가 트랜스퍼 할 수 있으면 온라인 다니는 사람이 오프라인 갈 수도 있고, 오프라인 다니는 사람이 온라인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번 줬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막 반배정 하는데도 2달까지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처음에 정해진 사람들대로 정해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자꾸 온라인 갔다 오프라인 갔다 오프라인 갔다 온라인 갔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바꾸니까 반배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선생님들을 3월에 뽑아서 이미 트레이닝을 했지만 그 선생님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좋으신 분들도 너무 많았지만,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온라인 다니는 친구들은 온라인대로, 오프라인도 오프라인대로 굉장히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 뭐 매일매일 있었고요. 특히 하이스쿨이나 큰 아이들, 주니어, 청소년기 아이들은 마스크도 잘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가 잘 안 돼서 훨씬 더 어린 친구들보다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케어 같은 데서도 계속 확진자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3월에 비해서 캐나다가 코로나가 좀 바뀐 게 있다면,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4일에서 5일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뭐 검사 받기도 되게 힘들었던 반면, 지금은 사이트에 가면 바로 그날 예약, 그 시간대별로 예약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예약 시간을 다 잡고 가면 되고, 현재 락다운이 되면서부터 병원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됐어요, 캐나다가. 예를 들어 치과 같은 경우도 예약하려니까 막 한 달씩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코로나 검사는 좀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제가 사는 곳은 토론토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번화한 곳이라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결과도 이머전시 티켓이라 그래서 스피드 티켓을 받으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바로 거의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려서 이렇게 결과를 알 수 있는 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2, 3일 정도까지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무증상자가 많아서 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캐나다 무조건 노 마스크 뭐 이렇진 않아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내가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무증상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먼저 가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프로시저 자체가 내가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다면 무조건 검사를 받고 격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자율성이겠죠. 자유로 네가 알아서 해라고 줬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도 있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인 중에 한국에 신부님 하는
분들 오빠들이 좀 몇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성당 교사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 오빠도 어떻게 하다가 검사를 받았는데 48시간 만에 결과 통보를 받았다는 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있어서 안타깝게 캐나다에 사는 한국 분들은 무조건 한국은 다 잘해, 한국 무조건 빨라라고 너무 속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도 느리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찾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프로시저도 만들어 놓고 뭔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이제 풀어주면서 무조건 캐나다가 좋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아직도 캐나다 이민을 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제가 느끼는 캐나다는 할 건 하는 나라, 그리고 좀 느리지만 융통성이 없진 않아요. 꼭 필요한 거를 먼저 하는 나라예요. 물론 한국도 꼭 필요한 것도 하고 융통성도 맞고 빠르고 정말 잘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덜 놓치는 게 캐나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캐나다가 잘해, 한국은 못해, 이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느끼는 건 주변에 이렇게 저희처럼 이민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혹은 캐나다로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오셨던 분들, 한국에서 부족한 거 없이 지내다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하고 한국하고 캐나다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거는 캐나다는 아예 포커스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사람 사는 거는 비슷해요. 여기도 사기도 있고 사람도 다치고 뭐 다 있는데, 조금 일을 진행하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틀리다는 거, 그게 바로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 캐나다 토론토는요 락다운이 돼서 가족끼리도 모일 수가 없고요, 5인 이상 안 되고요, 신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라서 뭐 모일 분들은 모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무증상자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나 하나쯤은 괜찮아 라는 이런 마인드 때문에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네요. 네, 한국에 계시는 분들 크리스마스 이제 지났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되도록이면 가족끼리 오붓하게 못했던 것들, 너무 바쁘게 세상을 사느라 잊어갔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